안녕하세요. 정쌤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엑셀 시계열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코크레인 로커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오창이 깨끗하지 않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오창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기준에서의 오창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요. 오창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어떤 상수인 즉 동분산을 띠는 거를 제가 이제 오창이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백색 잡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하나는 ONS랑 ML이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분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즉 오창에 이제 입실론 1부터 입실론 n까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시그마 1 제곱이 나오고 시그마 n 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다 틀릴 때 그쵸? 이게 다 틀릴 때 바로 우리가 이분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내 보이면 이제 이제 평균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평균은 다 똑같은데 이제 어떤 건 더 넓게 펼쳐 있고 어떤 데는 더 이렇게 이렇게 좀 좁혀 있고 이런 식으로 넓게 펴져 있다 좁게 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요. 지난번에 분산 쪽을 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분산 말고 1차 모멘트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깨끗하지 않은 측면을 좀 살펴볼까 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회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y라는 걸 쓸 때 두 가지 형태의 특징이 있다. 하나는 yi를 쓸 때가 있고 yt를 쓸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yi를 쓸 때는 뭐냐면 같은 시점에서 여러 데이터 그러니까 t는 고정인데 여러 데이터가 있을 때 이때 이제 보통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덱스 스몰 i를 가지고 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시점이 달라지는 거 t는 1부터 보통 캐피탈 T라고 쓰죠. 이렇게 지금부터 만기까지 이런 형태의 시점별로 달라진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스몰 t를 인덱스로 쓴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열 자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많은 경우에 이 YT, Y1부터 마지막 Y, 여긴 캐피탈 T겠네요. 캐피탈 T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 Y1이 Y2에 영향을 주고 Y2가 Y3에 영향을 주고 Y4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주가 지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주가 지수가 어제 100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 그 언저리에 있지 않겠어요? 뭐 한 105 혹은 95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근데 만약에 이제 주가 지수가 100인데 내일이 갑자기 뭐 2000 이렇게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 뭐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확 떨어지기 힘들겠죠. 즉, 전기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의 그 값에 따라서 이번 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기 회귀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기 회귀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y를 자기 회귀가 있는 데이터를 x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x가 y를 다 설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에 이렇게 자기 회귀성이 남을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x가 y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면 이 오창이 굉장히 깨끗할 텐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y1이 y2를 설명하고 y3를 설명하고 이런 현상이 이 오창에도 그대로 남아서 오창의 오창의 입실론 1이 2기의 오차에 영향을 주고 2기의 오차가 3기의 오차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먼저 분석을 해요. 처음에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오창을 이제 구해지죠. 그 구해진 오창을 가지고 쭉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뭐 이렇게 딱 봤더니 뭐 예뻐요. 모양이 뭐 이렇게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 그렇게 큰 뭐 패턴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오창을 딱 그려봤는데 왠지 오창이 전기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창 간의
코릴레이션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 전기하고 해가지고. 근데 코릴레이션이 그게 상당히 높다. 그런 판단이 들게 되면 그러면 이 오차항 간에 자기 회귀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걸 바탕으로 그냥 결과를 내게 되면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치료를 하는 방법이 바로 코크레인 오컷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써요. 먼저 요 식을 쓰죠. y는 베타 xt 플러스 ut. ut는 여기서 오차항입니다. 입실론 t예요. 근데 제가 ut를 왜 굳이 썼냐면은 이 ut가 자기 회귀 성향이 있는 거예요. 즉 2번 기 t기의 오차항이 전기의 오차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로우는 보통 전기의 변수에 의해서 2번 기가 설명이 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그 변수입니다. 이 로우 이거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입실론 t는 뭐겠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오차항, 즉 입실론 그 백색 자분 같은 오차항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요거를 이렇게 곱해볼까 해가지고 자기의 기술을 곱해가지고 넣고 자기의 기술을 곱해서 넣고 자기의 기술을 곱해서 넣으면 요게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입실론 t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yt 스타라고 하고 요거를 xt 스타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by definition 입실론 t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차항 간에 그런 자기 회귀 성향이 있다고 보이면 이제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고려해 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변수에 로우를 곱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추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추정해야 되냐면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베타만 추정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쵸? 베타만 추정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로우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로우도 같이 추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yt 스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yt 스타는 yt에서 마이너스 로우 yt 마이너스 1이고 xt 스타는 기본적으로 xt 마이너스 로우 xt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ut는 로우 ut 마이너스 1 플러스 입실론 t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GLS 할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로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요. 로우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오차항이 있어야 되고 그 오차항을 바탕으로 로우를 추정해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봐요. 그 로우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베타에 xt 플러스 ut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ut를 가지고 우리가 ut는 로우 ut 마이너스 1 플러스 엡실론 t를 해서 이 로우를 추정합니다. 추정을 해요. 그럼 이 로우를 가지고 추정된 로우를 가지고 yt 스타를 만들어요. yt 스타는 베타 xt 스타 플러스 엡실론 t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베타를 또 찾아요. 여기서 베타 여기서 찾은 걸 베타 제로라고 할게요. 이제 여기 베타 1을 찾고요. 베타 1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오차항을 바탕으로 ut는 로우 ut 마이너스 1 플러스 입실론 t 여기 또 바꿔야겠다. 로우 제로 로우 1을 추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또 가지고 쭉 계속 넣고 추정하고 계속 넣고 추정하고 언제까지 하느냐 바로 베타 n이 베타 n 플러스 1가 충분히 가깝고 로우 n이 로우 n 플러스 1가 충분히 가까울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을 거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yt는 xt 베타 플러스 입실론 t를 할 때는 y1부터 yn까지 x1부터 xn까지 epsilon 1부터 epsilon n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y1을 넣으면 여기는 이게 yt-1이니까 y0가 됐죠. 근데 y0의 값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추정할 때는 맨 처음 걸 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만약에 t개가 있다면 그 추정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t-1개의 식을 가지고 추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많이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에러가 나는데 그 부분을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아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2번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t-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